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었고 남편 민혁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내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부부는 그럭저럭 평온했다. 32의 나 윤지연은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남편 민혁은 대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믿었다. 아침이면 민혁은 늘 먼저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저녁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오늘도 힘들었어? 거래처 상황은 좀 나아졌어? 내가 물으면 민혁은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냥 그래. 힘든 건 매 한 가지지. 적응하겠지 뭐.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서랍을 열어둔 채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우연히 보게 된 서류 한 장. 대출 계약서였다.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이었다. 놀라서 민혁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언제 대출을 받은 거야? 민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아, 그거.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날 일도 많잖아. 명품 시계도 하나 샀고 골프도 배우려고 등록했어. 그 말에 의아했지만 민혁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직장이 있으니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민혁을 보며 일에 열심인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심쩍은 신호들이 많았다. 갑자기 늘어난 골프 모임, 집에 들어오는 택배 상자들, 명세서도 없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덮인 시한폭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혁이 이틀째 출근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민혁은 분명 아침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폭발하기 전이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 동료의 전화에 대해 물었다. 민혁은 잠시 굳었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프로젝트 팀이 바뀌어서 그래. 새 사무실로 옮겼거든. 그 친구가 아직 몰랐나 보네. 그 말에 안심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더 급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친정 문제였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중소기업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다. 주거래처가 부도를 맞으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회사는 누구도 못 맡기겠고 4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부모님은 내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항상 내 살림 챙기라며 손을 내밀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급한 상황임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혁에게 조심스레 꺼냈다. 민혁아, 우리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대. 거래처 부도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민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어? 내가 대출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내가 시계 사고 골프 치려고 받은 거잖아. 내 부모님 회사가 무너지려는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민혁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당연? 뭐가 당연해?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인데 왜 내 친정에 퍼줘야 돼?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다. 힘들게 벌어오는 돈이라고?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버는 돈도 있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신데 외면할 수는 없어. 내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야? 왜 내가 내 친정 회사 살리는데 돈을 써야 돼? 민혁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결혼 2년 동안 민혁은 항상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내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할 거야? 가족이면 서로 돕는 거 아니야? 민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4천? 5천? 이런 돈을 어디서 구해? 뭔가 이상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두 사람 다 직장이 있고 대출금도 민혁이 말한 대로 자기 개발을 위한 거라면 큰 부담은 아니었을 텐데.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우리 부부의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혁의 이상한 반응에 의심이 커지면서 나는 좀 더 파고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말한 대로면 자기계발 대출 말고는 큰 빚도 없잖아. 민혁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다. 그냥 지금은 안 된다고. 왜 자꾸 파고들어? 그 말에 나도 참을 수 없었다. 파고들다니? 내 부모님 일인데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민혁이 갑자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숨긴다고? 내가 뭘 숨겨? 그냥 돈이 없다고. 그때였다. 불현듯 머릿속에 오늘 전화 대출, 명품 시계, 요즘 민혁의 이상한 행동들이 조각 맞춤처럼 맞춰졌다. 혹시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로 알았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무슨 소리야, 당연히. 거짓말 그만해. 오늘 너희 회사에서 전화 왔잖아. 내가 이틀째 안 나갔다고. 민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사실 회사 그만둔 지 석 달 됐어.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다. 뭐, 석 달이라고? 그동안 매일 아침 넥타이 매고 출근한다면서? 어디 갔던 거야? 카페, 도서관. 그냥 시간 보냈어.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척하면서. 말문이 막혔다. 석 달 동안 가짜 출근을 했다니. 민혁은 이어서 말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말해? 여보, 나 잘렸어 이렇게? 넌 항상 나를 믿고 의지하잖아. 그 모습 실망시키기 싫었어. 그 순간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 그럼 대출은? 무슨 자기계발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돈으로 생활비도 메꾸고 내가 의심하지 않게 골프도 배우고 시계도 샀어. 미쳤어? 직장도 없는 사람이 명품 시계를 사? 우리 돈으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친구들 만나면 다들 승진했다. 연봉 올랐다 하는데 나만 잘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힌 거였다.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류 더미를 뒤졌다. 더 많은 대출 서류가 나왔다. 총 8천만 원. 게다가 신용카드 미납 고지서까지. 이게 다 뭐야? 8천?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막막해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였다. 어머니, 제가 지금. 지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빨리 와줄래? 전화를 끊자마자 민혁을 노려봤다. 내가 집을 비울 동안 모든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다 정리해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탕진했는지 낱낱이 보고 싶어.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 민혁은 당황한 듯 일어섰다. 같이 가자. 내가. 같이? 지금 내가 뭘 도와준다고? 백수 주제에?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과로로 인한 현기증이었고 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회사 문제는 여전했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 지연아, 내 도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너희 부부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되지. 하지만 이미 우리 부부 사이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이 난장판이었다. 민혁은 소파에서 뻗어자고 있었고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녔다. 서류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화가 치밀었지만 우선 서류부터 살펴봤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골프장 비용,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백수인 주제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대출금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저축은 바닥났고 공과금도 석 달째 밀려 있었다. 민혁을 흔들어 깨웠다.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혁은 머리를 감싸며 일어났다.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었어. 힘들다고 이렇게 사치를 부려? 내가 번 돈까지 탕진하면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시어머니 김영숙이 들어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민혁이가 어젯밤에 전화해서. 내 표정이 굳었다. 민혁이 어머니를 불렀다니. 시어머니는 거실의 상태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니? 왜 이렇게 되었어? 민혁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지연이가 자기 친정에 돈을 퍼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왜곡할 줄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혁 씨가 회사를.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지연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순간 참을 수 없었다. 고생이요? 민혁 씨는 석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매일 가짜로 출근했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민혁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게 잠시 회사를 쉬는 것뿐이에요. 곧 더 좋은 데로 갈 거예요. 그동안 대출받은 돈으로 명품 시계 사고 골프 치고 다녔다고요. 내가 외쳤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민혁의 편을 들었다.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넌 남편 등 뒤에서 친정 돈 대주려고 했다며. 민혁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했음이 분명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아니에요. 제 부모님 회사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먼저 민혁 씨와 상의했어요. 그런데 민혁 씨가 이렇게 상황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말은 들은 척도 않았다. 내가 그동안 민혁이 돈 훔쳐서 친정에 보냈다며. 그 돈 다 어디 갔어? 황당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민혁을 쳐다봤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제가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거짓말 마. 민혁이가 다 말했어. 내가 통장에서 돈 빼간 거. 그리고는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너무 갑작스러워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이 못된 년. 우리 민혁이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훔쳐갔어? 머리가 잡힌 채 바닥으로 끌려갔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한 건 민혁이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민혁아, 도와줘.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민혁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 그동안 보낸 돈 다 토해내라고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민혁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가 돈을 훔쳐 친정에 보냈다는 거짓말로 시어머니의 분노를 돌린 것이다. 머리채가 잡힌 채 바닥에 무릎 꿇은 상태로 나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분노, 배신감,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머니, 누우세요. 아파요. 시어머니는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아프다고? 우리 민혁이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데? 내가 몰래 돈 빼돌린 거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민혁은 여전히 한쪽에 서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 비겁한 모습에 뭔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잡고 힘껏 비틀었다. 시어머니가 놀라 머리채를 놓았다. 아이고, 이게 미쳤나?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돈을 빼돌렸다고 그러세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민혁이가 다 말했잖아. 민혁 씨요? 비웃음이 나왔다. 지금 3개월째 백수인 사람 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민혁을 쳐다봤다. 민혁아, 정말이니? 민혁은 땅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민혁 씨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것도 석 달 전에. 그 사실을 숨기고 매일 가짜로 출근했어요. 대출받은 돈으로는 명품 시계 사고 골프 치러 다녔고요.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민혁에게 달려갔다.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회사 그만뒀다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노려봤다. 그래도 내가 돈 빼돌린 건 사실이잖아. 민혁이가 그랬어. 이제 참을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민혁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 말을 믿으세요? 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하나라도 있어요? 제 통장 내역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고 시어머니 앞에 들이밀었다. 여기요. 제 통장 내역이에요. 어디 친정에 돈 보낸 기록이 있나 찾아보세요.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다시 민혁에게로 갔다. 민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회사 관둔 건 사실이야?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연이한테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대출받아 사치 부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누명까지 씌우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랐다. 민혁이 갑자기 발끈했다. 너도 친정 도우려고 돈 쓰려 했잖아. 그게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난 당신한테 먼저 상의했어. 숨기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당신처럼 허세 부리려고 돈 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혁의 뺨을 때렸다.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 못난 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 잘렸으면 어머니한테라도 말했어야지. 그리고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너, 이혼해. 우리 민혁이 이런 년이랑 살 필요 없어.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이혼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이런 거짓말쟁이랑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백수의 빚쟁이랑 무슨 결혼 생활을 해요? 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다시 취직할게. 없는 돈도 제대로 못 숨기는 사람이 뭘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더 이상 당신 믿지 않아요. 이혼해요. 당장.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셋 다 멈칫했다. 아무도 손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친정아버지 서동철이 서 계셨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아빠, 여기 어쩐 일로? 아빠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오신 듯했다. 지연아, 전화도 안 받고. 걱정돼서 왔다. 아빠가 거실로 들어오시자 민혁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사돈. 아빠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아이고,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빠는 내 얼굴을 살피더니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은 눈가를 발견했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민혁이 나서서 아빠에게 허리를 숙였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가 좀. 아빠의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강이사 아니, 강민혁 씨. 회사는 잘 다니고 계십니까?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는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게. 아빠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실은 내가 왜 왔는지 말해야겠구나. 지연이 엄마가 병원에 있는 내게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민혁이에 대해 좀 알아봤어. 아빠가 봉투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다. 작년 말에 난 기사였다. 대기업 영업부장 고객사 접대비 횡령으로 해고. 이 사람이 바로 자네지? 시어머니가 기사를 낚아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빠는 이어서 다른 서류도 꺼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기록도 있더군. 합의로 끝났지만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 장인어른. 다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민혁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빠는 나를 바라봤다. 지연아, 짐 싸라. 지금 집에 가자. 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아빠, 잠시만요. 내가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아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민혁은 초조하게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가슴속에서 3년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올라왔다. 결혼 생활, 민혁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지금의 배신감과 분노까지. 민혁 씨,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거짓말, 배신, 그리고 또 거짓말. 민혁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시작할게. 취직도 하고 빚도 갚을게. 취직? 어떻게 해요? 횡령의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 누가 당신을 써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민혁의 애원이 처량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어쩌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용서할 생각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끌어들여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 나한테 어머님을 부추겨서 머리채까지 잡게 했잖아요. 그것도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지연아, 어머니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은 아들 말만 믿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끝내려고요. 서랍장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민혁 앞에 내려놓았다.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요. 민혁이 반지를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안 돼. 지연아,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뭐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당신이 저지른 거짓말, 횡령, 성추행을 없앨 수 있어요?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내가 계속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정직했어야죠. 회사에서 잘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해요. 그랬다면 내가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하고 대출받아 사치 부리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 더럽혔어요.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연아, 이제 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향했다.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담았다. 옷가지, 화장품, 중요 서류들. 그리고 결혼 전 사진첩.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민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지연아.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아빠가 먼저 나가셨다. 민혁 씨,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민혁에게서 온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는 모두 무시했다. 처음 이틀은 울기도 했지만 그 후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현관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예상치 못한 사과에 놀랐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다.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그날 내 머리채를 잡고 못된 말을 한 것. 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민혁이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민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궁금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놀라서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를 절연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횡령해, 여자 문제에. 그리고 너한테 그런 누명까지 씌우다니.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민혁의 편만 들었던 그녀가 아들을 버렸다니. 민혁이는 이제 고시원에 살고 있어. 집도 못 들어오게 했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민혁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혈육인 어머니가 아들을 자르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민혁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이제라도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가 일어날 때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혁이 같은 남자 말고 정말 너를 아끼는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떠난 후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다. 3개월 후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민혁은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들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고 부모님 회사도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조금씩 회복 중이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다. 참다 터뜨리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혼잣말이 나왔다. 거짓말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았다. 후회는 없었다. 그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커피 잔을 들어 창밖의 햇살을 향해 살짝 들어올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건배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